2025년 9월 13일자 ITQ 엑셀 C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저장은 파일 저장, 찾아보기, 문서, ITQ, 파일 이름,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요. 저장, 찾아보기, 그 다음에 문서, 왼쪽에 문서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그리고 파일 이름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을 적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저장하셨고요. 다음은 A열. 자, A열은 너비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2를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굴림을 주면 되겠습니다. A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 숫자 1을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A와 1 사이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굴림체를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자, 다음은 제1작업과 제2작업과 제3작업으로 시트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두 개를 더 복사를 합니다. 예, 왼쪽 아래에 있는 시트 1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복사하시고요. 시트 3을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제2작업, 제1작업 순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1작업에서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높이를 25를 주시고 4행부터 14행까지는 행높이를 20을 줍니다. 자, 숫자 1행부터 3행까지 오른쪽 버튼 행높이 25를 주시고 확인, 4행부터 14행까지 오른쪽 버튼 행높이 그 다음에 20을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행높이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B4에서부터 이제 타이핑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4 사원 코드라고 있죠. B4에서부터 타이핑 쳐주시고 옆에 있는 사원명, 부서, 생년월일 입력하실 때는 탭키를 이용하시고요. 두 줄을 입력하실 때는 Alt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B4 클릭하시고요. 사원 코드 탭, 사원명 탭, 그리고 부서 탭, 생년월일 탭, 기본급 탭. 자, 그리고 상여금 Alt 엔터 두 줄이니까요. 그리고 단위 만원 탭, 직무수당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만원, 그리고 탭 지역 탭 나이 엔터. 자, 이제 아래쪽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BG 빼기 193 엔터, SR 빼기 282 엔터, SA 빼기 201 엔터, BN 빼기 989 엔터, BC 빼기 253 엔터, SR 빼기 223 엔터, ST 빼기 206 엔터, BA 빼기 156 엔터. 사람 이름 입력해 주셔야겠죠. 강태영, 전수혁, 차은상, 지은이, 한기자, 김탄희, 유한양, 예선우. 부서 관리, 개발, 생산, 개생, 관, 개관 한 글자만 적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78 빼기 5 빼기 24 엔터, 81 빼기 11 빼기 12 엔터, 85 빼기 5 빼기 16 엔터, 72 빼기 10 빼기 23 엔터, 95 빼기 5 빼기 7 엔터, 90 빼기 10 빼기 28 엔터, 92 빼기 1 빼기 3 엔터, 75 빼기 9 빼기 19 엔터, 3965 엔터, 3980 2566 2534 1990 2563 1860 356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상여금 입력하겠습니다. 1981 750
946 1599 590 737 558 1870 140 90 140 200 90 140 120 200 그리고 아래쪽으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상여금 가로 열고 단위 만원 가로 닫고 띄어쓰기 평균 최대 직무 수당 가로 열고 단위 만원 그리고 여기는 숫자 1870 아래쪽에 개발부 상여금 가로 열고 단위 만원 합계 사원명 그리고 강퇴역은 적지 마시고요. 기본급 이러면 이제 타이핑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군데를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은 여기 앞에 부분 하나 둘 X 셋 오른쪽에 개발부 총 4개 4개를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1칸 2칸 3칸 병합 최대 1칸 2칸 3칸 병합 그리고 3565 아래쪽에 2칸 병합 그리고 개발부 1칸 2칸 3칸 병합 그래서 총 4군데를 병합해 주시고요. 자 테두리 이 표를 보시고 테두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시고 모든 테두리 전체 드래그 그리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전체 범위 하신 다음에 위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줍니다.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첫 번째만 범위 정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줍니다.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아래쪽 두 줄을 또 범위 하신 다음에 아래쪽 두 줄 그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여기 X 부분 있죠. 여기 X 부분 클릭해서 테두리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에서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사선을 넣어 주시고 확인 그렇게 해서 테두리가 끝났습니다. 자 B에서부터 J까지 드래그하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알파벳 B에서부터 J까지 해주시고 여기 J와 K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주셔야 됩니다. B하고 C 사이 늘려주시고 C와 D 사이 늘려주시고 D와 E 사이 늘려주시고 E와 F 사이 늘려주시고 F와 G 사이 늘려주시고 G와 H 사이 늘려주시고 H와 I 사이 늘려주시고 I와 J 사이 늘려주시고 J와 K 사이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숫자는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만 드래그해서 오른쪽 콤마를 해주시면 오른쪽 전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965부터 드래그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리고 콤마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첫 번째가 끝났고요. 다음은 여기 동그라미 첫 번째 끝났는데 여기 4하고 5행 사이는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4하고 5행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좀 늘려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목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도형의 사다리꼴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고요. 자 삽입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도형 그리고 사다리꼴 하겠으니까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가운데 부분 B에서부터 G 중간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주셔야겠죠. 그림자 그래서 도형 효과 눌러주시고 그림자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025년 급여 현황을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엔터 2025년 급여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굴림에 24포인트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랑을 주라겠습니다.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이 글씨 있는 부분 말고요. 글씨 없는 부분에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 그리고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그리고 24를 주고 엔터 그리고 검정을 주시고요. 색깔은 그리고 굵게를 선택합니다. 그럼 채우기는 페인트통을 이용해서 여기서 노란색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 가운데 가 있으니까 여기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목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요.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 하기 위해서 결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란은 여기 빈 공간 오른쪽에 빈 공간에서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래쪽으로는 한 줄, 두 줄, 세 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이제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 정렬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핑을 쳐주시고요. 자, 여기 앞에 세 칸 드래그 병합, 아래쪽에 두 칸 병합, 두 칸 병합, 두 칸 병합. 자, 글씨 써줘야겠죠? 결제죠. 그래서 결, Alt 엔터, 제, 옆에는 담당, 탭, 팀장, 탭, 본부장, 엔터. 담당과 팀장과 본부장은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결제 부분은 좀 2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L과 M 사이에서 2분의 1로 줄여줍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 컨트롤 C. 자, 복사했습니다. 복사하시고 나서 H2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그림을 해줍니다. 자, H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림은 여기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알파벳 L부터 O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줍니다. 알파벳 L, M, N, O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지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J4까지 G14, I14에 대해서 주황색으로 채우라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선택해서 주황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해서 주황을 줍니다. 첫 번째 줄 아래쪽 두 군데 주황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드래그 하신 다음에 펜통 이용해서 주황 주시고요. 사원명 선택하시고 주황, 기본금 선택하시고 주황을 줍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사원명을 영역을 선택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H14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줍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원본을 클릭해 줍니다. 문제에서 사원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원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강태형부터 예선호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강태형 첫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가 끝났고요. 셀 서식은 F5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만원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셀 서식 먼저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해서 샵콤마 샵샵 영을 해주시고 형식 뒤에 만원을 쓰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그리고 표시 형식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하시고요. 제일 뒤에 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원. 그래서 확인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직무수당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에 이름 입력 후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이름 상자라고 있죠. 여기에 직무 수당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래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1번부터 6번까지 작업을 하시는데 i2K 엑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죠.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기본급이 3,000 이상인 행인 전체에 대해서 다음 수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파랑의 굵게를 주시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은 B5부터 J12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 새끼줄 수식을 사용하고요. 다음 수식을 클릭한 다음에 F4를 두 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크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고요. 크거나 같다 3,000 그리고 서식은 파란색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B5에서부터 J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홈에서 홈 조건 서식 눌러주시고요. 새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다음 수식을 클릭해 줍니다. 자, 문제에서 기본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기본급에 해당되는 3965를 클릭해 주시고요. F4를 두 번 눌러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3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3000. 그리고 파란색의 굵게를 주라고 했죠. 파란색의 굵게. 그래서 서식을 눌러주시고요. 색깔은 파란색을 주시고 그리고 굵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그리고 확인 하시면 파란색이 적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목표가 찾기 및 필터죠. 그래서 제1작업의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제1작업의 B4부터 H12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의 B4에서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복사. 제2작업의 B2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해줍니다. 제2작업 클릭 B2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는 여섯 번째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해서 클릭해 줍니다. 뭐 잘못됐네요. 자, B4부터 H12까지 다시 하겠네요. B2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여섯 번째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목표가 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찾기는 B11부터 G11을 병합하라겠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11부터 G11 드래그 한 다음에 병합을 하시면 됩니다. B11부터 G11까지 드래그 하시고 병합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 입력했죠. H12셀에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을 구하라겠습니다. 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겠고요. D-average 함수와 테두리 넣어주라겠죠. 자, 그래서 H11을 클릭하시고 D-average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시고요. B2부터 H10까지 그리고 D2, D3 그리고 F2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H2를 클릭하시고요. 는 DAV D-average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FX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B2부터 H10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B2부터 H10까지 세 번째를 먼저 해준 게 좋습니다. 크리테리어를 먼저 해줍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리부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관리라고 있으니까 D2부터 D3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하겠습니다. 필드는요. 여기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겠으니까 여기 F2가 기본급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급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D 에버리지가 구해졌죠. 자, 다음은 테두리를 넣어주라겠죠. 테두리 넣어주라 했으니까 테두리는 여기 두 개 B11부터 H11까지 드래그 하시고 여기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죠. 모든 테두리 B11부터 G11까지 범위 정하시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가 끝났죠. 자, 다음은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이 3,400이 되려면 강태형의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가 찾기를 구하라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 H11 그리고 3,400을 쓰시고 F3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11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상 분석을 눌러줍니다. 목표 찾기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는 H11을 클릭해 줍니다. H11 두 번째는 찾는 값에 여기에서 3,400이라고 했으니까 3,400을 적어줍니다. 값을 바꿀 셀 세 번째는 여기서 강태형의 기본급이라고 했으니까 강태형이 여기 있죠. 그리고 기본급이 여가 있죠. 그래서 F3이 되겠습니다. F3 그래서 확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목표가 찾기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고급 필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요. 2번 고급 필터는 자, 2번 고급 필터는 부서가 관리가 아니면서 상여금이 700 이상인 자료에 사원코드, 사원명, 기본급, 직무수당의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B14에다 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B18에다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서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서를 복사해서 B14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부서 클릭, 컨트롤 C, B14에 컨트롤 V.
그런데 관리가 아니면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아래쪽에 아니다, 작다, 크다, 관리, 관리가 아니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작다, 크다, 관리라고 써주시고요. 자, 다음은 상여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복사해서 C14에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상여금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그리고 700 이상이라고 했죠. 700 이상이라 했으니까 아래쪽에 크거나 같다 700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입니다. 같은 줄이니까 여기 바로 아래쪽에 700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700. 자, 다음은 사원 코드와 사원명 기본급 집무수당의 데이터를 추출하라겠죠. 그래서 복사 위치는 B18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코드, 사원명 기본급 집무수당 총 4개를 복사해서 B18에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원 부서 사원 코드 컨트롤 C, B18 컨트롤 V, 사원명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기본급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직무수당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준비가 끝났죠.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여기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이 들어가 볼 수도 있으니까 사원 코드에서부터 200까지만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를 해주셔야겠죠.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고급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목록 범위는 이 점점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조건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정사 복사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복사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 4군데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고급 필터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은 제1작업의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 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작업 제1작업에 B4부터 H12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해줍니다. 제1작업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컨트롤 C를 해줍니다. 제3작업의 B2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원본열 너비 유지를 해줍니다. 제3작업 클릭 B2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6번째 원본열 너비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1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겠죠. 정렬은 1번 첫 번째 정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합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부분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렬, 첫 번째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정렬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희응 기억을 눌러줍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희응 기억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생산이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했고요. 사원명의 개수인 부분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부분합을 선택해서 부서에서 사원명 개수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그룹화 항목은 지금 부서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부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원명의 사원명의 개수를 하겠으니까 사원명을 체크해 주시고요. 직무수당이란 말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개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이 끝났습니다. 자, 부분합은 2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기본급의 평균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부분합을 눌러주시고 부서에서 기본급 평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분합 누르겠습니다. 자, 그룹 항목은 무조건 이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부서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급을 선택해 주시고 사원명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겠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실 때는 무조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부분이 끝났겠죠. 자, 2번은 개요를
윤곽을 지우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룹을 해제해서 개요 지우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는 숫자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윤곽이 없잖아요. 이쪽에 윤곽이 없죠. 그래서 이 윤곽을 지우는 것이 윤곽 지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해제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룹 해제 선택하시고 개요 지우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윤곽이 사라집니다. 자, 다음은 3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라겠죠. 그래서 3번은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테두리에서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아래쪽에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여기 개발 평균 위에까지만, 그리고 나서 홈에서 테두리에서 아래쪽만 여기 굵은 아래쪽 테두리만 해서 아래쪽에 테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이 하겠으니까 글씨가 다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테두리 설정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테두리 설정을 아까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글씨가 다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여기는 글씨가 다 보이는데 여기는 글씨가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D와 E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작업은 이 아래쪽에 강태영, 전수혁, 지은이, 그리고 기본급, 상여금 이 세 가지를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업 클릭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급이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상여금이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축에 가로축 사람 이름 있는 부분, 그리고 범례 2개, 기본급과 상여금 이 2개를 기준으로 해서 3개를 범위 지정하고 차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드래그 하고 삽입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명이니까 사원명을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 드래그 해주시고요.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삽입, 그리고 추천 차트 옆에 있는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을 첫 번째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상에서는 막대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차트 만들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총 6개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깔대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이 깔대 모양 선택하시고 사람 이름 강태영, 전수혁, 차은상이 없죠. 체크 해제, 지은이, 그리고 한기자가 없죠. 그래서 2개를 없앴으니까 적용. 그러면 6개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동일하죠. 자, 다음은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끝났습니다. 세로 막대형. 2번이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차트 이름을 바꾸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 새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요. 새 시트 선택하시고 여기에 제4작업 하시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제4작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 끝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됐겠죠. 자, 다음은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흰색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차트 제목 옆에 있는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차트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흰색 부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3번이라 했으니까 1번, 2번, 3번을 선택해 줍니다. 스타일을 1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첫 번째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4번이 끝났습니다. 자, 5번은 영역 선택 차트와 그림을 해줘야 되는데요. 차트는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에서 질감의 분홍 박엽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차트에서 홈 굴림의 11 주시고 채우기에서 질감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 흰색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흰색 부분 그리고 홈 굴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엔터.
자, 굴림을 주셨고요. 그다음 11포인트니까 11 엔터. 자, 그리고 채우기죠. 채우기는 여기 서식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 도형 채우기 눌러줘야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아래쪽에 질감에서 분홍 박엽질 하겠으니까 5번째 줄 분홍 박엽질 클릭. 자, 그림에서 채우기는 흰색 배경을 주라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길 겁니다. 이 그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눌러줍니다. 이제 5번이 끝났죠. 자, 6번. 6번은 제목 서식입니다.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를 20포인트를 주시고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테두리를 줍니다. 그래서 차트 홈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을 주시고 테두리 주기 위해서 테두리는 검정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 일단 굴림을 주시고요. 20 굵게를 주라겠으니까 굵게 20을 주라겠으니까 20 엔터. 채우기를 하라겠죠. 그럼 서식을 또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주라겠으니까 흰색, 테두리 주라겠으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주면 테두리 주는 겁니다. 자, 6번이 끝났으니까 이 제목을 보시고 제목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드래그, 관리, 및 개발부, 사원, 급여, 현황. 자, 6번이 끝났습니다. 7번. 상여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세로 막대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시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 막대나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는 상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상여금 아래쪽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셔서 표식 있는 꺾은 선을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은 계열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열에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표식 세모 크기는 10이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채우기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은 10을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동그라미 부분 그리고 나서 여기 처음에 있는 페인트 통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혹시 이게 안 나오실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나타났죠? 그 페인트 통을 눌러주시고요. 자, 표식을 눌러줍니다. 표식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기본 제공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모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세모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 대신에 10이라고 쓰시고 엔터. 레이블 값을 표시할 겁니다. 자, 레이블 값은 여기 있는 숫자 3980을 말합니다. 3980은 이 막대 그래프의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를 클릭하시는데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이쪽 위에 이렇게 3980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죠. 그래서 눈금선은 대시 종류의 파선을 주시면 되겠죠. 자, 눈금선이 이 부분이 눈금선입니다. 그래서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을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눌러주시고요. 파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파선 네 번째 선택합니다. 자, 선택했더니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주면 좀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축은 출력 형태에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왼쪽,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리고 여기 아래쪽 이렇게 세 군데죠. 왼쪽, 오른쪽, 아래쪽 세 군데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도 선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선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숫자를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오른쪽에 숫자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아래쪽에 이름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이렇게 선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다음 할 일은 여기 왼쪽에 0만원 그리고 위쪽에 5천만원 그리고
0과 1000만원 사이 간격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은 0만원, 그리고 500만원, 그리고 4,500만원. 좀 다르죠? 그래서 숫자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네 번째를 선택합니다. 축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최소는 0이죠. 최대는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5,000 엔터. 기본은 그림에서 1000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500 대신에 1000 엔터. 그럼 동일하게 됐죠. 자, 이제 오른쪽 숫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숫자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빼기, 제일 위쪽에 2500, 그리고 빼기와 500 사이, 이상이 없죠. 그럼 오른쪽은 손댈 필요 없겠습니다. 저 아래쪽은 더더욱 손댈 필요 없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축이 해결됐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범 내려보겠습니다. 8번 범 내려보겠습니다. 범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겠습니다. 이 범내명은 아래쪽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범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범내명을 지정하는데 두 줄을 한 줄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범내 클릭,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자, 상여금 단위 만원이라는 게 두 줄을 한 줄로 만드셔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편집. 여기에 있는 글씨 있죠. 옆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상여금 가로 열고 단위 만원 가로 닫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 됐죠. 자,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9번 도형에서 설명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삽입, 도형. 자,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에서 두 번째 클릭, 여기죠. 이 위치에 드래그. 주황색을 이 오른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주황색을.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글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기본급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가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홈에서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즈 조절하시고, 자,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9번까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10번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그래프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래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함수 부분, 마지막에 하기로 했던 함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 지역 부분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if와 left 함수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left 함수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는 left 더블 클릭 fx. 자, B5를 선택하시고 2를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B5는 여기 사원 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사원 코드가 B5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서 첫 글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넘버 차스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자, B가 나왔죠. 자, 그러면 if 함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left 앞에 if라고 써주시고요. 더블 클릭 fx, if 클릭. 자, 문제 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if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fx 하시고요. 그리고 s,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서울, 부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서 제일 끝에 s와 같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끝에 는 큰 따옴표 s 큰 따옴표 대문자겠죠.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이 되겠죠. 부산. 세 번째는 부산. 그리고 확인. 채우기 핸들 하시면 1번이 끝났습니다. 자, 2번.
2025 생년월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세를 붙이라겠습니다. 이오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어를 해주시고 더블클릭 fx 25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는 이어 더블클릭 fx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생년월일이 하겠으니까 여기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1978년 2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러면 1978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2025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2025 빼기를 하신 다음에 제일 뒤쪽에는 세를 쓰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 앞쪽에 2025라고 적어주시고 빼기 엔터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끝에 Shift 7 AND 그다음에 큰 따옴표 세 큰 따옴표 엔터 그러면 47세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 끝났습니다. 3번은 상여금 평균을 구하시고요. 올림하여 이와 같이 구하라겠습니다. 라운드업과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라겠죠. 그리고 예제로 1300처럼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함수가 두 개 나왔죠. 라운드업과 에버리지. 그러면 뒤에 있는 함수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는 AV ER 에버리지 더블클릭 fx. 자, 문제에서 G5부터 G12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상여금의 평균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보겠습니다. 상여금이 G5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G5부터 G12까지 확인. 그래서 여기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평균에 대해서 저희는 이 평균에 대해서 라운드업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 앞에다가 라운드업이라고 해주시고요. 더블클릭 fx 라운드업 클릭. 자, 두 번째 13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원 단위니까 100원 단위일 경우에는 두 번째 빼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3번이 끝났습니다. 자, 4번은 최대 직무수당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맥스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fx H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는 max 더블 클릭 fx. 자, 문제에서 직무수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직무수당이 여기 있네요. 140. 그래서 직무수당 140부터 200까지 드래그 하시고 확인. 자, 하시게 되면 여기 4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5번은 개발부 상여금을 합계를 구할 건데 sumif 함수를 이용하라겠죠. 그래서 sumif 더블 클릭하시고 fx 개발을 써주고 D5부터 D12까지 그리고 G5부터 G12까지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5번은 sumif 더블 클릭 fx. 여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두 번째는 크리테리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 자, 조건이 개발부라고 했죠. 개발부라 했기 때문에 이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발이라고 써주시고요. 개발. 두 번째 개발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개발에 해당되는 랭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개발에 해당되는 범위가 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sum range는 G5부터 G12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상여금이 G5부터 G12까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하시면 2907이 나오겠죠. 다음 6번은 V룩업이 되겠습니다. 자, 는 VL 더블 클릭 fx. 자, 룩업 밸류는요 H14라 했으니까 무조건 H1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5부터 F12까지 4를 써주시고 0을 써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룩업 밸류는 H14가 되겠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사원명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원명은 이 강태형 부분이 되겠죠. 기본급은 3965가 되겠죠. 그래서 C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다음 칼럼 인덱스 넘버 세 번째는요. 여기 이 범위 지정한 곳에 한 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번째에 있죠. 그래서 칼럼 인덱스 넘버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0입니다. 0.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V65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